30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그 두 검사 탄핵이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네. 하는 겁니까?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이 그 탄핵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은 계속 나온다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히고 언론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간다.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동관 위원장의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생각. 보십시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한 이후에 네. 이상민 장관 모습 보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거기에서 통과 과정을 겪고 그 가운데 헌법재판소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는 그것으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엄명하게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핵이라고 했을 경우에 역효과라든가 전반적인 걸 다 고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 장악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업적을 봤을 때 맡아서는 안 될 자리 같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 민주당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것은 이동관 위원장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거고 네. 또 윤석열 정권도 타격을 받는 겁니다. 그게 또 다른 제2, 제3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또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경우에 또 탄핵합니까? 아니 제2, 제3은 그 정도 안 되죠. 이동관은 네. 상징적 인물 아닙니까? 네. 이 언론 장악과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정치적 선전포고이고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철퇴를 강한 한다. 것이죠. 예. 철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 주신 쌍특검이 있습니다. 김건희 네. 여사. 뭐 이거 명품 문제가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것은 사실 1,400만 개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불법 상황을 눈 감아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주식 거래가 아니었다면. 자, 이 특검과 관련해서 언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180일, 이제 국회 본회의 60일인데 네. 이제 60일 안에 원래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야당에서 이제 야당인 우리 당은 계속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3일 본회의가 그냥 무산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는 60일 안에 있는 본회의 안에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네. 만약에 본회의에서 60일 처리 못하면 그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데 있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12월 말에 만약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린다 하면 네. 그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12월 8일이 끝 아닌가요? 마지막 본회의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22일 날 이제 만약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네.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는 연말 안에 처리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 거죠. 민주당의 입장. 아니면 우리는 이제 그 본회의 안에서 예. 처리하겠다는. 혹시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도 2월 될 수 있을까요? 1월 국회로?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대와의 이게 예.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에 동의할 리 만무. 근데 본회의가 예. 어차피 열리게 돼 있거든요. 예. 한번 1월 달이 됐든 12월 달이 됐든 그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어차피 처리할 문제예요. 자동빵이다.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12월 22일까지가 그 본회의 60일이거든요. 그럼 네. 60일 안에 못 처리하면 그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첫 번째 상정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걸 그냥 뭐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뭉갤 수 없다. 뭉개고 있어요. 예. 그게 패스트트랙이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패스트트랙인가 했는데 네. 그래도 그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제도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태운다고 했을 때 아유 뭐 이거 패스트도 아닌데 그랬더니 12월을 주목해라. 그 박공근 원내대표였는데 저도 이제 정치 들어서 네. 많은 걸 배운 거죠. 이거를 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박공근 원내대표가 네. 그런 면에서는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 격려 문자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거는 팩트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12월에 처리를 해야 된다. 네. 단기간 걸리 240일이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180일, 60일이니까. 그러면 60일, 240일 하면 12월 22일인가 끝납니다. 그게. 네.
전주 프리지아님께서 박성준 의원 말씀 참 잘하십니다 하셨고요. 박 의원님 믿고 봅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저요? 네. 예. 워낙 방송인 출신이시고 네, 앵커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훨씬 방송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당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아까 제가 제3지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도 있지만 뭐 용해인 신당도 있고 조추송 신당. 아니 그거는 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더군요. 병립제로 갔을 경우는 안 되고 지금에 있는 유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 나오겠다. 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뭐 지금 중요한 전략은 아니다. 중요한 전략도 아니고 네. 그 당시 이제 선거제도가 지금 봐서는 1월 언제쯤 하지 않겠어요. 지금 네. 12월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말에 대구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거기 한 1,500석 되는 곳에 1,300명 정도가 왔다는 거고요. TK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뭐 영남 지역 판이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TK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TK 지역 언론인들에 따르면 너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그 주자들이. 예. 그래서 민주당의 TK 전략이 궁금하다라는 TK 지역 언론인들의 좀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신 좀 여쭙니다. TK 전략이라고 저도 이제 있느냐 했을 네. 경우에 같이 고민해보고 어떤 답이 있느냐 했을 경우는 저도 사실은 없고요. 네. 당도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건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TK를 공략해서 TK에 이제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은 사실 선거제도가 이제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도 출마하면서 비례대표를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네. 지역주의도 없애면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고 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원래 가야 할 방향인데 상대 파트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왜 그러냐면 지역주의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계층별 대표, 지역 대표, 세대 대표 이런 것들 다 아울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례대표가 있는 거고 지역 대표성이 있는 건데 네. 그것을 저는 이제 가장 큰 고민이라고 봐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이고 선거제도를 통해서 지역 대표성을 해주는 네. 그런 쪽에 선거제도 가야 되는 건데 그 제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그 제도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이고 네. 대한민국의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측면에서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뇨한 혁신위가 영남 중진, 윤핵관,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결단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부하고 있어서 당내 분란이 많이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586 개 문제,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이나 등등이나 해서 소위 얘기하는 올드보이의 귀환,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주요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왜 정리가 그러냐면 될까요? 저의 견해입니다. 뭐 어떤 누구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뭐냐면 원래 총선 전국의 이 물갈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권 여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장관도 보내고 뭐 기관장 보내고 기관장도 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적 충원, 그러니까 정당의 가장 기본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인적 충원이잖아요. 인적 네. 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보존이에요. 자리 보존. 아까 왜 제가 처음에 네. 얘기한 김건희 여사와의 네. 공신 세력관의 이런 분열은 뭐냐면 자리에 대한 싸움인 거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서 아마 기본적으로 터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려면 공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갈이론을 아주 드라이브를 강하게 갈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는요. 그렇게 또 국민의 요구하고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어마어마 지금 장 기자님도 얘기한 것처럼 그거 해야 되는 거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거는. 그랬을 경우에 당 지도부가 그거를 그냥 넘기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정리하고 넘어갈 거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네. 뭐 저도 이제 서울 중구 네. 성동구 을인데 예.
수도권 싸움이 1~2% 싸움인데 저쪽은 혁신하고 막 교체하는데 우리는 똑같은 뭐 네. 기존에 있는 기득권 다 인정하고 올드보이 귀환하고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 어디서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도 혁신의 바람이 필요하다. 수밖에 없다. 그거는 네. 선발 주자가 뭐냐면 집권당이 원래 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여파가 네. 파장이 이제 폭풍이 예, 민주당으로 온다. 민주당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으로 곧 옵니까? 저는 한 1월 말쯤 오지 않겠습니까? 1월 말. 파도가 1월 말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12월, 1월을 네. 저쪽에서 이제 12월은 이제 국회가 끝나고 네. 1월부터 이제 정치 사이클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완 혁신위원장 그거 그냥 아마 뒷감당 안 되고 물러날 거고요. 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제 인재 영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철규나 이런 사람들이 1월부터 이제 발표하고 네. 또 이제 컷오프 시키고 막 그럴 거랍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당무감사 했더라고요, 자기. 네, 그래서 이제 컷오프 하고 막 할 거란 네. 말이죠. 그래서 막 피바람 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피바람 안 불고 그러면 갈 수 있느냐. 그건 저는 어려울 거라 봐요. 그런데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말이죠. 지금 저당은 막 총선 앞두고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뭐 인유한 혁신이 나서서 막 그 칼 들이대고 있고 또 당무감사 해가지고 뭐 하위 20% 막 솎아내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당무위는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표를 높이는 전당대회 규칙 변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총선 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손댈 게 그다음에 없고 그런 이제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네. 정치는 세와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월 말 2월 초에 우리 네. 당도 그런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하는 거고. 네. 우리 지금 전당대회 룰을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7, 8월에 전당대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전당대회 앞두고 룰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미리 바꾸자. 당에서는 뭐였냐면 우리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이 비율이 한 60대 1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처음에.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에 있는 구조와 맞지 않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이라고 하는 게 전위 조직으로 이제 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240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권리당원으로 하면 한 12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하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쭉 논의가 되어 왔고요. 저도 전당대회 개정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줄이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안규백 위원장이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된 위원장이었는데 네. 안규백 위원장도 그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저도 주장을 해왔고 또 하나는 혁신위에서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번에 예. 총선 전에 오히려 전당대회 요거는 그 공천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하자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네. 뭐, 어쨌든 조금 막 총선 갖고 막 저당은 시끄러운데 이 당은 너무 조용하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저는 후발로 좀 이루어진다고 봐요. 후발로 미뤄지거나. 안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예, 1월에 온다. 예. 1월 말, 2월 초에 오겠죠. 1월 말, 2월 초에 온다. 좀 늦다. 야당이라서. 야당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나가면 어딜 갑니까? 풍찬 노숙인데.